자, 교재 구성이 확인 설명서 앞에 먼저 나와 있죠. 자, 확인 설명서 교재 한번 보시라고요. 146페이지 밑에 하단에 3번에 임대차 확인사항 파란 글씨 있나요? 옆에 페이지 상단에 임대차 확인사항 있죠. 파란 글씨. 그 다음에 하단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란도 파란색이죠. 넘기시고 148페이지 하단에 14번에 현장 안내 있죠. 현장 안내를 소장했는지 소속했는지 보존을 했다면 고지했는지 이게 개정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확인 설명서에 지금 이 개정 확정된 건 아니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 교재대로 다시 보충해 설명 좀 드려야 되고 파란 글씨만큼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고 확인 설명서 먼저 정리하고 거래 계약서 넘어갈게요. 확인 설명서는 서식이 몇 가지다? 4가지가 있었다. 최대 2문제까지 나오는 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 문제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 토지 임목 재단도 있죠. 쪽에서 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3 토지 확인 설명서 나오니까 확인 설명서 유형별 기재사항을 정리하는 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이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에서 공통으로 서식 관계없이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인가 아닌가 한 번씩 묻다가 단독 문제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면 공통 기재사항에다가 그 다음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하고 확인 설명서가 쭉 구분되어 있죠. 기재사항 구분하는 게 단독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 방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해요. 서식을 구분해서. 최대 물으면 이렇게 해서 2문제 묻기도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한 문제.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 인가 해서 따로 묻는 것이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서식 중에서 공부량이 좀 많은 것이 확인 설명서인데 이건 80점을 못 필요하시면 이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양이 좀 많아서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경험칙서로 보니까. 그런데 이걸 놓치고 농지법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농지법도 2문제죠. 이게 또 2문제니까. 자, 일단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가지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1번 서식인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쓸 때 현재 중개한 주택이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란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뭐하고 뭐로 구분되어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비주거용 건축물 3가지로 비주거용 건축물 로마자 2번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은 핵심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이 핵심인데 건축물 밑에는 대지가 있다 없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좀 이따 보시면 표시란에도 토지란이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건축물이 핵심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토지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서식인 토지 확인 설명서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맨 땅일 때 3번 서식을 쓴다고. 나대지일 때요. 그러면 토지 확인 설명서 로마자 3번 지워지고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뭐?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 4번 서식에는 임목이나 재단에 관한 사항을 적으라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4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러면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사항은 총 13가지나 있어요. 방금 전에 확인 설명사항은 기본 입지 상태에서 9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총 13가지인 이유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손님인 의뢰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배상 책임 문제겠죠. 그럼 개업공인사 찾아가서
아니면 소속이 있다면 소속이 확인 설명 썼다면 소속 찾아가서 배상 청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네. 확인 설명서에는 좀 더 세세하게 적어줘라. 13가지입니다. 자, 13가지 기재사항인데 13가지를 나눌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이 12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사항이 아닌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대장 보고 확인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 설명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진 그 금액 기준에서 계산에 적어주면 되죠.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사항이 아니다. 그 확인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기본 확인사항이란 게 8가지가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확인사항은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이게 8가지고 이게 4가지예요. 그러면 시험은 당연히 기본 확인사항이다 또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게 기본 지문이에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세부 확인사항 4가지만 딱 암기해 놓으시면 중개보수를 일단 빼놓고 확인사항 12가지를 세부 확인사항 4가지 빼면 나머지 다 뭐다? 기본 확인사항. 이 기본 확인사항 8가지는 작성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본 확인사항은 누가 확인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럼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요? 세부 확인사항이면 같은 말인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은 뭐? 기본 확인사항이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세부 확인사항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은 기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인데 줄이면 실제 상태 이렇게 줄이시면 돼. 오늘 배우신 게 주택 임차권, 임대차 내용, 상가 건물 임대차 내용은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뭐라 한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줄여서 실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면 안 돼.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되어 있다. 법정이 붙어 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아니야?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법정 지상권 등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포인트를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세부 확인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법정 지상권 등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게 실제 상태, 여기 상태 3가지 실제 상태 아니야? 이건 세부 확인 사항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정 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등 실제 권리 관계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권리 관계는 누구는 알고 있다. 매도임대인은 알고 있겠죠. 매도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고지. 매도임대인이 고지한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태는 요구할 수 있나 없나요?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요구는 상태에 관한 사항. 고지한 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그럼 나머지 8가지 앞에 기본 확인 사항은 누가 확인한다고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표시사항은 대장 확인하여, 등기부 확인하여 이렇게 해요. 다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확인사항이 아예 아닌 거 빼놓고 확인사항이 12가지인데 다 암기하지 마시고 세부 확인사항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줄이면 실제 상태 그렇게.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한 사항을 상태는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됐어요? 중개보수는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자, 거래계약서에는 어떤 금액 찍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예정이야. 확인 설명은 어떤 금액?
예정금액 확인 설명서. 아니 그냥 믿으시라고. 거래계약서에만 거래 금액 적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예정금액이야. 확인 설명할 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이 4억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4억원은 금액 이름이 뭐예요? 예정금액이죠. 4억원에 합의가 되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얼마 적어요? 4억. 거래계약서에 적는 4억 이름 뭐예요? 거래 금액 예정자 빠지고.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주라고 하면 아니야? 확인 설명서에 얼마 적어요? 4억. 확인 설명서에 있는 4억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서식은 법에서 있는 서식 내용 그대로 시험을 물으니까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니 확인 설명서에 적는 중개보수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이거 나와 있네 여기. 거래계약서가 아니요 지금. 확인 설명서는 어떤 금액? 예정 금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기출문제처럼 중개가 완성된 때의 실제 거래 가격하면 안 된다고. 예정자. 그러면 200만 원이 계산되었다. 중개보수 계산하니까 200만 원은 내가 가져갈 돈이죠. 개업공용회사가 일반 과세자이면 부가세 신고도 해줘야 돼. 부가세는 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 200만 원에 20만 원 10% 받았어. 20만 원은 별도로 신고해 주는 거야.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전체 확인 설명서 구성이 13가지인데 기본 8가지, 세부 4가지, 중개보수한 거 13가지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차던 손님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에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 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개업공용회사가 확인 설명서 교부하죠. 받아갑니다. 수령의 취지로 거래 당사자라고 하여금 뭐 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은 수령해 갑니다는 취지로 도장은 찍고 하라고. 그런데 도장도 안 받아 놓으면 나는 안 받았습니다 할 수 있나 없나요? 아무런 증거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라고 수령의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날인이요. 개업 공용회사하고 일을 한 소속은 및 날인. 여기 확인 설명서 전체 구성이에요. 기재사항 전체 몇 가지요? 13가지.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 세부.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은 및 날인.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4가지 유형별 기재사항 정리가 중요한데 일단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 유형 구분 없이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 6가지가 있다. 어떤 물건이든지 소재 지번에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표시사항. 어떤 물건이든지 소유자는 있다. 소유자는 권리관계죠. 어떤 물건이든지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가 있다. 실제 권리관계도 공통. 우리가 중개하는 목적은 어떤 금액을 설명해서 보수를 받을 목적이니까 어떤 물건 관계없이 예정 금액하고 보수는 적어주고 어떤 물건이 관계없이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 매매 가능하다. 토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매매 계약 중개할 때 매수인이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통이다. 줄이면 표시관계, 실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한 개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통이다.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라고요, 지금? 공통이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이요, 세부요? 기본 확인사항이고 공통기재사항이다.
공통을 보고 계신다고 지금. 공통기재사항이고 임차인에게 취득세가 있다. 매매를 해야 매수인이 뭐 취득세 낼 거 아니에요. 기본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공통기재사항이고 임대차는 제외. 이렇게 한 개씩 묻다가 단독 문제 공통기재사항을 모두 골라봐야 박스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표시관계 실제 예정 취득 보수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조금씩.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약한데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출제 경향이 뭐예요? 기출문제에 계속 나왔던 부분은 좀 빼고 안 나왔던 부분을 묻는다면 이런 게 출제 예상 지문으로 계속 묻는 거 아니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6가지는 적으라. 공통이니까요. 여기다가 재단이 뭐예요? 공통기재사항 6가지에다가 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물건을 여러 가지 넣어서 등기한 게 재단이야. 그럼 재단은 등기가 돼 있죠? 여기 안에 구성물이 있다 없다? 재단 목록만 추가하면 끝이야. 임목은 공통기재사항 6가지에다가 뭐만 적으면 되는가? 임목의 생육 상태만 적으면 끝이야. 임목 확인 설명서에는 임목의 생육 상태 기재해야 한다. 공장, 재단, 광업, 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재단 목록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요. 공통기재사항 6가지에다가 임목 확인 설명서, 재단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을 골라봐라 하면 6가지는 공통이고 재단은 재단 목록만 추가하면 끝. 6가지에도 임목은 임목 생육 상태만 추가하면 끝. 그러니까 임목은 입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어? 임목은 나무 아니야 나무? 나무야. 네가 다닐 때 편하게 다니려면 몇 호선 지하철 닦아줬고 말이 돼요 지금? 몇 차선 도로 닦아주면 나무야 네가 다닐 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말 아니야? 믿으시라고. 표시관계 실제 예정 취득 보수에다가 임목은 생육 상태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만 적으면 끝이요.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입지 조건은 안에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암기하고 계십니까에 관한 문제예요. 나무야 이걸 기억하시라고. 시험 문제 모의고사 낼 거예요. 모의고사 여기 뭐고 지금 EBS 교재 우리 보고 있죠? EBS 올해 모의고사 제가 2번은 낼 거야. 아마 돌아가서 내도 이거 낼 거예요. 나무야 입지 조건 없어요. 어머야 맞다 나무야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기억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지금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13가지를 다 적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주거용밖에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13가지 다 적으니까 단독 문제 낼 때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물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에만 13가지를 다 적는 것이 주거용 건축물인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하는 사항. 이렇게 암기하세요.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여기 지금 비주거용이죠. 학원은. 들어올 때 도배 꼬라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근데 이 학원 건물에도 벽에 균열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바닥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죠. 건축물이면 벽면이나 바닥면은 중요한데 도배는 어디만? 주거용이만 들어가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일조량 소음 진동은 어디에만? 주거용에만. 예를 들어 생각하시면 돼. 지하상가 노래방 생각하시면 돼. 지하상가 노래방도 중개대상물이다. 나중에 뭐 5, 6월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기도 하잖아요. 지하상가 노래방을 중개한다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일조량이 엉망이네 이런 이야기 해요? 소음이 그 일조량 소음 진동은 어디에만? 그걸 줄여서 환경 조건이라 합니다.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하시라고. 환경 조건은 어디만 기재한다? 주거용에만. 교육, 판매, 의료 시설도 어디만?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는 어디만? 주거용에만 적는데 환경 조건을 기억을 하시라고.
그럼 여기에 주거용이만 들어가면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럼 이거 다 빠져야 되겠죠?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빠지고 환경 다 기억하시면 돼.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 없다? 주거용이 없다. 여기 이거 달동하고 옆에 이름 뭐예요? 제일 번화가 이름이 뭐예요? 삼산동. 삼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산동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많죠. 거기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나요?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더하기 뭐가 없다? 비선호 시설이 없다. 두 번째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비비는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다. 두 번째 잘 나온다고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는 토지도 있겠죠.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거. 이 토지 확인 설명서는 맨 땅이다 지금.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토지란이 있다 그랬죠. 이 토지 확인 설명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고. 그러면 내외부 시설 상태가 있다. 평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걸 줄이면 뭐라 해요? 상태죠. 토지 확인 설명서는 아예 상태란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맨 땅에 주차장이 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주차장은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는 전용 주차시설, 공용 주차시설을 말해요. 맨 땅에 주차장 없어요. 맨 땅에 주차장 못 두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문수산 밑에 밭이 있다. 밭. 맨 땅이죠. 거기 주차장 있나요? 또 저기 놀러 가시면 식당에 초가집 순두부 해가지고 밖에 교회에 순두부집 사장님 옆에 밭 한 개 가지고 있죠. 주차장 여기 주차하시면 돼. 그 주차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맨 땅에는 주차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속는다는 겁니다. 맨 땅에 경비실이 있다? 자체 관리다 위탁 관리란 말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 토지 있다고요? 둘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확인 설명서에 맨 땅인 토지 확인 설명서는 주차장도 없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없다. 경비실 둘 리가 없고 자체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는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건물 같은 거.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주거용에만.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에 없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다. 문수산 밑에 밭이 있다. 밭. 맨 땅이죠.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요. 23년 전에 서면에서 애들을 공부한 사람이 양산에 저 공동묘지가 있어요. 법이묘지가. 거기 이제 땅을 찾는데 전원주택지하고 식당하고 뭐 할 땅을 좀 찾아달라 했는데 땅을 찾아서 그 소장이. 그런데 본인은 알아. 그 1km 이내에 공동묘지 있는 거 알아요.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죠. 설명 안 했다고. 그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수인이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왜 1km도 안 되는데 1km 이내에 여기 공동묘지 이만큼 수만 평 되는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래 계약이 깨졌어요. 토지로부터 1km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공동묘지가 있다. 는 것은 혐오시설이야. 그러니까 토지 확인 설명서는 있다고. 뭐가? 비선호가. 비비는 없다라고 암기하실 이유가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전반부에는 이 정도 암기하시면 돼.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지금 중개한 계약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중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단 말은 기재사항인데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임차인에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인데 아예 제외되는 것.
기재사항이 아닌 것.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제외되는 것. 두 번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다고 풀면 다 틀리는 거야. 취득세는 매매 계약일 때만 취득세가 있지 임대차는 취득세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제외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토지 이용 계획이 중요합니까? 임차인은 주어진 그 용도대로 계약 기간 동안 쓰고 나오면 돼. 지가 토지 광역도시 계획이 임차인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 및 행위 제한이 중요해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기준은 임대차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개별 공시가가 중요합니까? 보증금 차임이 중요해요. 임차인이 세금 낼 사람이 아니니까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 가격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세금 낼 때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만 단독 문제 나왔어요. 한 개씩 나오다가 단독 문제. 출제 경향을 선생님들이 분석할 때는 기출문제 10개년이나 쭉 내놓고 이렇게 한 개 지문씩 나왔다. 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출제위원이 집중하고 있다. 지금 한 문제 냈단 말은 한번 모아서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지문이 반복되는 지문이 회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그건 체크하셔야 돼. 제가 따로 체크해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게 출제 경향이에요. 뭘 감사해요. 제가 다 해드릴 건데 따로 정리할 시간 없어요. 노트를 따로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거꾸로 적기도 하고 제대로 적지도 못하기도 하고 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하시더라고. PPT 작업을. 이 자료가 몇 페이지인 줄 압니까? 400 몇 페이지야. 아니 요게 한 페이지면 요약집에 지금 책 요게 한 페이지 있잖아요. 요걸 만들려면 이게 4장 5장 들어가야 돼. 요게 나중에 요약집이요. 공부하신 분들은 요약집이 필요한 것 같죠?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이요. 요약집은 때 되면 요약집 나오겠지만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풀 때 되면 기본서는 버리시고 요약집 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기본서를 못 버리시는 분 계신다.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 버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 나올 때면 민법책 한 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책을 자꾸 버려야 돼. 책을 못 버리가 나중에 7, 8, 9월 되는데 눈 감아보니까 점수도 안 나고 캄캄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또 뭘 찾아봐? 기본 찾아봐요. 기본서. 기본 찾아보니 양이 너무 많거든. 뭘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는지 몰라. 그잖아요? 수업을 들으시고 알고 적으시면 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기본서를 빨리 버리셔야 돼. 요약집 나오면 기본서를 싹 다 버리는 거. 민법책 한 권 남겨두고. 민법책은 나중에 이제 내 공부했습니다. 표시되니까 부동산에 딱 꼽아 놓는 거예요. 장세효과, 장식으로 꼽아 놓는 책이 민법책이에요. 2차 과목은 늘 바뀌어가지고 꼽아 놓을 소용이 없다.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요 앞에까지 암기상이 한 문제. 기본, 세부, 중개보수 구분하는 게 가장 기초요. 그 다음에 주거용에만 기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조건.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이 없다 이 정도. 토지는 있다 비선호시설이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돼. 그럼 13가지를 다 적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 한 문제예요. 자,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니까 확인 설명서에도 설명할 때 제시한 자료가 뭐입니까? 체크하시라고 되어 있다고. 이것도 시험 나와서 한번.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지형도가 있나 없나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 아니에요?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도면 2가지. 지형도는 없어요. 상태에 관한 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여 불응한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불응 여부를 기재하는 란도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에서 제시할 자료를 체크한다. 7가지, 그죠? 지형도는 없다. 그 정도 나중에 기출문제니까 보시면 돼요.
자,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요? 8가지. 기본 확인사항은 누가 확인? 개업법인 중에서 확인한 사항. 그러면 실제 상태 4가지는 세부 확인사항에 빼놓고 나머지 8가지 돼. 표시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맞겠죠? 표시사항은 지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이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인데 토지란도 있다 없다? 있다. 뭘 보고 적어라?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등기부 기준하면 안 돼요.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진, 지진에 견디는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러면 건축물 소재에 따라서 내진 능력이 다 다르다. 건축물 대장 보시면 뭐 5점 몇, 뭐 철근 콘크리트 쪽 올려놓으면 좀 견고하니까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 더 많고, 그럼 벽돌로 넣으면 좀 적고 뭐 하여튼 그 수치가 있어요. 2015년도 지진 때문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2015년도 뭐 했어요? 10년 전에 직장 다녔습니까? 그때는 공부할 생각도 안 하셨는데 그때 공부해놨으면 그죠? 평생에 중개사 공부를 안 하고 살 줄 알았다 우리는. 그죠? 근데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 있잖아요. 애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 직장 취업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다 지금. 근데 울산이 지금 뭐 방송한테 보니까 그 퇴직하신 분들 취업 그걸 늘린다고 막 하시대요. 지금 뭐 공장이 지금 막 살아나니까 지금. 울산으로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교수님 시니어 아니잖아요. 그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상태가 시니어 벌써 넘었어요. 저는 머리숱만 봐봐요. 벌써 지금.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 능력도 대장에 기재가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표시란에 기재할 것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중요한 게 뭐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표시사항이니까 뭘 보고 적어라? 대장 확인하여. 두 번째 한번 나왔던 것이 위반 건축물 여부도 대장에 나와요. 불법 정축한 부분 있죠? 그게 적발되면 대장에 나와요.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할 때 이걸 놓쳐서 중개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업공인 중에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했죠 지금. 과실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보수도 못 받고 배상 책임 들어온다고. 그 대장은 꼼꼼하게 보. 그 실무 교육 정 따시고 우리가 볼 내용이 공부할 게 다른 거 없어요. 세 개는 무조건 띄는 거예요. 대장,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무조건 띄는 거예요. 놀러 가신다 지금 정 따가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외국 말고 아무데나 이야기해요. 아무데나. 제주도 놀러 간다. 호텔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호텔 거기 집은 번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호텔에 대한 대장 띄고 등기부 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무조건. 지적도는 볼 줄도 모르는데 지적도까지 봐요. 지적도 보는 연습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볼 줄 아나? 공부하면 다 볼 줄 안다. 자, 표시사항은 대장 기준인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표시란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이 단골면이에요. 위반 건축물도 기재사항이다. 뭘 보고 적어라? 대장. 요 정도 하시면 돼. 자, 권리관계는 두 가지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를 뭐라 한다?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는 그냥 권리관계야. 권리관계는 공통기재사항이다. 누구나 다 소유자는 다 있으니까요. 공통이다. 이게 이제 권리관계란이 현재 서식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는 물을 게 많다고. 기본 확인사항 중 권리관계란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가지인가? 4가지다.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어디 적어라? 권리관계란에 적어라. 네? 일단 틀을 이렇게 잡으시고 당연히 등기부 기재사항이니까 뭘 보고 적으면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건조당이 있다. 어디까지 설명했고 채권 처계액을 설명했으면 뭐만 적으면 되고 채권 처계액만 적으면 되지. 설명사항도 아니었던 실채무액은 설명사항도 아니고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 임대주택법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현재 중개한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인지를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 임대주택 정보체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들어가면 현재 지금 몇 번지 달동 100번지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접속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고 임대인이 물어봐서 확인해 보니까 등록되어 있더라.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면 뭐하고 뭐로 구분하는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 임대주택인지. 이건 요 정도 그냥 4가지 틀만 잡아 놓으시고 요 정도 일단 공부하시라고. 1, 2월 달은 이런 거 세세하게 지금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권리관계란의 기재사항이다. 임대주택 정보체계 또는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이 정도만 하시라고.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이 계약갱신 요건이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배우시면 최단기 존속 보장 규정도 있고 갱신 규정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건을 배우신다고. 그러면 현재 갱신됐는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갱신됐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서 갱신됐는지도 중요하니까 적으라 그 말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많은 게 뭐다?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거.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는 확인서류 제출 여부. 오늘 확정일자 부여기간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확인한 서류 제출 여부도 어디 적으라? 권리관계. 권리관계인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란에는 1. 등기부 기재사항 적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적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정 나오면 임차인에게 중요하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그거 기억나셔야 되고, 요건 작성 방법이 4가지 중에서 기억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한 개씩.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서 배우시고?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앞으로 공법하지 마시고 6개 법 명칭을 정확하게 국토계획법부터 정비법 있죠. 개발법 있죠. 건폐율, 용적률 어디서 배우시고? 국토계획법. 시간에 용도 지역별 몇 프로 범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은 어디 정하도록? 시,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주니까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적어라? 시, 군, 조례이지. 기출문제처럼 주택법에 따라 적는다, 건축법에 따라 적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 군, 조례. 두 번째는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 그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인터넷이요. 그 다음에 실무 가시면 다 한 번씩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기본 확인사항 맞다. 지금 8가지 기본 확인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확인? 개업공유회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 다음 기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뭘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어쨌든 제일 잘 나오는 건 먼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시군 조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그 2가지. 임대차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다. 글씨가 좀 굵어졌죠? 똑같다. 보람이 없네. 입지 조건 이것도요. 입지 조건도 기본 확인사항이다. 입지 조건을 가장 꼼꼼하게 묻는 게 2번째입니다. 두 번 나왔어요. 입지 조건을 안에 기재할 요소가 이렇게 도로와의 관계, 현재 아파트에서 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한지 불편한지, 도로와의 관계 이걸 가장 줄여서 접근성 이렇게 나오면 도로와의 관계인지 아셔야 돼. 몇 번 버스가 몇 도선 지하철이 여기 지하철이 없어서 몇 번 버스가 지나가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2자씩 하면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시험에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을 안에 기재할 요소가 아닌 것.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공원이 있나 없나요? 공원 X. 그렇게 나왔다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이고 2가지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만. 당연히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다 누가 확인한다? 개업 공인 중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겠죠.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는 없다. 비주거용이 없다. 1km 이내에 비주거용 비선호 시설이 어떤 것들입니까? 최근에 개정해서 확실히 넣어준 게 이겁니다. 여기에 요 규정이 없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선호 시설이 어디까지가 비선호 시설인지 명확하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몰랐다고.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부터 몇 킬로? 사회 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이 있다. 낙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비선호 시설이야. 비주거용은 없지만 토지하고 주거용은 있다. 비비는 없다고 하시면 비주거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기본 확인 사항이다. 실제 상태가 아니니까. 예정 금액란에 기재할 요소가 예정 금액은 언제 설명했던 중개가 완성되기 전 설명했던 예정 금액 그대로 적고 예정 금액란에는 개별 공시가하고 건물 공시가격 적는데 가격란이다. 가격란. 이것도 당연히 언제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 그런데 임차인에게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임대차 경우에는 예정 금액인 보증금이나 차임은 반드시 적어야 되지만 개별 공시가하고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차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기재 사항이 제외다. 그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공통 기재 사항이다. 이거 임대차는 제외다. 그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지방세법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서 적으라 그 말이고 임대차 경우는 제외다. 요 8가지를 합치면 툭 쳐서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그럼 나머지 4가지는 뭐다 이제?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등기가 되어 있다.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은 다 여기 적으라고. 단독주택을 중개할 때 마당에 나무가 있겠죠. 정원수, 정원석, 돌도 누워있고 화분이죠. 화분. 한 개 한 개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거 매매 포함, 제외 매매 포함을 다 적어가야 돼요. 잔디도 깔려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개할 때 사고가 많은 것이 설명을 당연히 나무 이거 가져가겠나 싶은데 이사가 보면 나무가 다 없어요. 돌도 없고 잔디도 비용이 비싼 잔디 있죠. 싹 다 걷어갑니다. 하나하나 다 먼저 사전 답사해가지고 항목을 딱 만들어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항목을 딱 만들어가 매도인한테 딱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화분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아, 매매 포함. 나무는요. 나무는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재배. 그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설명도 매수인이 안 하니까 매수인은 또 어떤 꿈을 꾼다고요? 다 내 거다. 들어가기 마당도 너무 정비가 잘 돼 있고 나무 아들 둘이 있는데 그네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꿈을 꿨는데 5톤 트럭 2대 불러가 이사점 센터 불러가지고 문을 여니까 마당에 웅덩이가 2개 크게 있더래요. 돌도 가져가고 잔디 다 걷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배상 청구 들어온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작년에 나왔던 건 법정지상권 등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죠.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하면 안 돼, 지금은. 아시겠죠? 요 정도 하시면 돼. 시험 요 정도 나왔어요. 자, 공동주택하고 임대차 계약. 리얼은 나중에 하시고, 임대차 계약은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지금 주거용 건물이죠.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란에 뭘 적으라고.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문제를 어디 적으라?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다. 이 정도. 내외부 시설 상태도 앞에 입지조건란을 도로, 대중, 주차, 교육 이렇게 놨기로 했듯이 이것도 항목을 좀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이게 나오면 내외부 시설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 시험 문제는 더 꼼꼼하게 물으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세박인상인데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소방 이렇게 뜬다고. 소방, 가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내외부 시설 상태인 줄 아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에 불이 났다. 밑에 1층에 소화전이 있나 없나 물탱크. 거기다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연결하죠. 호수를 연결해서 위 쏴서네요. 비상배라고 소화전이 아파트에 있다고. 그럼 여기 소방난에 기재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비주거용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이야. 비주거용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주택인데 모든 주택에 다 적는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비상배라고 소화전이 있고 아파트는 주택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을 아파트를 하죠. 아파트 빼니까 4개층 이하 주택일 때는 소방단에 뭘 적으라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적어야 한다. 있으면 몇 개 있는지, 종류가 뭔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잘 나와요. 자, 내외부 시설 상태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외부 시설 상태인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이니까 비주거용 관계없습니다. 모든 주택이 공통이 다만 되고 아파트는 제외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도배는 어디만 있다? 주택만. 주거용, 비주거용 공통인 것이 벽면하고 바닥은 공통이다. 그 정도. 이것도 상태죠. 상태니까 다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환경 조건은 시험에 나와요. 일조량, 소음, 진동을 담고 있는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 인가할 때 이걸 잘 띄워요.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기재사항은 몇 가지다? 3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 여기까지가 세부확인사항이에요. 그 나머지 한 개는 중개보수 남았죠? 중개보수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야지 실제 거래 가격하면 안 되고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물론 200만 원 중개보수인데 원칙은 20만 원 별도로 받아 신고해 주는데 합의해서 약정해서 중개보수,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약정하면 개업공에서 지가 받은 200만 원에서 20만 원 지가 떼가지고 지가 따로 신고해야 되지만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서이고 서명날인은 당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사자는 수령해 갑니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 개업 공용사하고 중개인을 한 소속은 서명 및 날인. 됐죠? 교재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교재는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식을 그냥 올려놨으니까 별 쉽지는 않다. 자, 봅시다.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뒤에 넘기시면 151페이지다. 자, 첫 번째 환경, 박스의 환경 조건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만? 1번 하면 주거용지 아셔야 됩니다.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비는 없으니까 비주거용고 당연히 임목이나 재단은 없으니까 임목 재단은 일단 빼놓고 비비는 없다. 비주거용 X 돼 있죠?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다? 있다는 겁니다. 입지 조건은 나중에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를 암기하셔야 돼. 도대파, 교판. 그게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을 알겠는데 파가 뭐고? 자, 공법상 제한사항은 당연히 어디에 없다? 임목에는 있을 수가 없다. 박스 밑에 주거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거용인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옆에 아파트 포함 제외. 아파트 제외 적을 줄 아시고.
밑에 공통기재사항 6가지 표시, 관계, 표시 동그라미 2번의 예정, 3번의 보수, 4번의 취득, 5번의 관계, 6번의 실제. 표시, 관계, 실제, 예정, 취득, 보수 그렇게 해요. 공통기재사항이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취득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이다. 공통이다. 임대차는 제외다. 그 정도 적을 줄 아시면 돼. 그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 지금 이 교재상으로 보면. 다 서식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앞에 여유가 되실려나? 146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있죠? 한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거래계약서는 쉬었다가 정리합시다.